확률이란 무엇인가? 확률의 용어들은 집합의 용어들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 집합이랑 수학적 논리가 같다는 거겠지. 확률에서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 약자로 S로서 표본 공간 A에서 일어나는 임의의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임의의 사건 A는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부분 집합이나 마찬가지 얘기야. 표본 공간 S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의의 사건인 거지. 그래서 A의 확률은 A의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전체 근원 사건 중에 A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상대 도수를 물어보는 거지. A는 전체 표본 공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넘어설 수가 없지. 분모보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얘는 항상 1보다 작다고. 그리고 이런 임의의 사건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보다는 크지. 같다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을 어떻게 집어넣지? 같다를 그려보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1보다는 작고 영쓰기 힘들다. 0보다는 크다고. 오케이? 용어들을 좀 더 알아보자.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에서 나온 말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C는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인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게 지금 뭐 그린 거야? CGC A의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좀 더 좀 밑으로 내려가라. 배반 사건이란 A랑 B가 서로 공통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거야. 즉 A와 B의 교집합이 0이란 얘기지. 따라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야. 즉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A와 B가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이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지. 말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쳐보려니까 둘 다 버벅대는구만.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논할 때 집합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합치면은 교집합이 2번 들어갈 거 아니야?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이렇게 빼줘야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을 전체 사건의 개수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이거 전체를 전체 사건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사건분의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가 이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사건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게 P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전체 사건분의 B가 일어날 확률이 P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사건분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PA 교집합 B가 되겠지. 이렇게 교집합을 이렇게 그려주자. 누가? 뭐야? 이렇게 교집합. 자,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배우다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워. 조건부 확률이 뭐냐? 사실 확률은 다 조건부 확률이야. 전체가 정이 돼 있어야, 즉 전체가 조건이 정해져 있어야만 확률을 논할 수가 있겠지. 조건부 확률은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 발을 써야 되는데 발을 AI가 아니고 바야 바. A 바 B 이렇게 쓴다고. 이게 집합의 표현을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 하면은 뭐 A는 X 바하고 X의 조건을 써주잖아. 마찬가지로 P A 바 B라는 게 B를 조건으로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거든. 즉 B가 전체일 때 그 중에 A가 차지하는 상대도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봐. 벤 다이어그램에서 B가 전체일 때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은 B 중에서 A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개수나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 놈을 전체를 B라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나눠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 B라는 놈을 다시 여기는 그냥 그려보자. 색깔을 바꿀 수가 없었나?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이거는 교집합을 그래도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B를 전체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상대 도수니까 B를 전체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놈은 이 부분이거든. 교집합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분모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눠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분모도 표본 공간 전체로 이렇게 나눠주고 분자도 표본 공간 전체로 이렇게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쓰면 결론이 얘가 뭐가 돼?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지? 6. 그 다음에 얘는 분자에 있는 얘는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 P, A바 B는 B 중에서 A가 일어날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B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 그러니까 B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로 쓴 거랑 마찬가지다. 알겠지? 두고 보고 알겠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말할 때 어떤 표본 공간에서 임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표본 공간에서 뽑은 임의의 사건이 예를 들어서 A, B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두 사건의 관계는 독립이거나 종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또 독립과 종속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독립이라는 것은 정의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B라는 사건도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써보면 PA바 B는 B가 밑으로 어떻게 내려오냐 이거. 망했다. 지우고 다시 써야겠다. 오케이. 뭐지?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나? 다 지우고 다시 독립 종속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 이런 거 또 따로 줘야 되는구만 이게. 빨리빨리 서둘러. 점쟁이야. 자,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 임의의 사건 A와 B의 관계는 독립사건이거나 종속사건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경우는 없어. 그럼 독립과 종속이 뭐냐?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즉, 얘를 조건부 확률로 써보면 여기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조건으로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확률이 A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B라는 조건에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은 PA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음을 만족하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 조건부 확률인 PA바 B는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가 B가 A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안 미쳐서 얘가 그냥 PA랑 같은 게 독립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요 식을 슬쩍 변형을 해보면은 분모에 있는 PB를 넘겨서 곱하면 P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PA 곱하기 PB랑 같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즉 B가 A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안 미쳐서 PA바 B가 PA로 일정하면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빨간색으로 쓰니까 그런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같아지더라는 거야. 즉 A와 B가 독립이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즉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아지더라는 거야. 즉 독립사건이면 요 식을 만족하고 또 거꾸로 요 식을 만족하면 A와 B는 항상 독립이라는 거야.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면 이렇게 넘겨서 곱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독립 종속은 A나 B가 일어날 확률이 0은 아닌 경우로 정의를 해줘. 그래서 얘네들은 0보다는 크다, 는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독립사건은 B에 상관없이 A의 확률이 일정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B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A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PA바 B의 여집합도 PA가 돼야겠지? 이걸 식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즉 PA바 B가 PA라면 PA바 B의 여집합도 PA가 되는지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러면 PA바 B의 여집합은 조건부 확률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랑 같겠지. 그런데 그냥 그리자.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비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B의 여집합과 A와의 교집합은 요 부분이잖아. 그러면 요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 A에서
A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근데 A 교집합 B의 확률은 여기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독립사건의 요 정의에 의해서 얘랑 같지? 그래서 여기를 A 교집합 B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런 식으로. 근데 요 분자를 보면은 PA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럼 PA로 묶어내고 보면 뭐가 남냐면 1 빼기 얘는 뭐야? 갈매기 슉 PB 이렇게 묶어낼 수 있잖아. 갈매기? 근데 1 빼기 PB라는 게 PB의 여사건의 확률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따라서 PA와 B의 여집합은 PA랑 같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PA와 B가 PA라고 정의하면 PA와 B의 여집합도 PA가 되더라는 거지. 따라서 독립인 사건이면 즉 A와 B가 독립이어서 B가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된다 이런 얘기야. 다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 된다. 즉 B와 A가 독립일 때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A와 B를 독립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종속사건은 뭐냐? B가 A에 영향을 주는 거지. 따라서 요 식을 만족하면 독립사건이고 요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종속사건이라고.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지겹지? 그러니까 네가 지겨워하든 안 지겨워하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누가 듣든 이 얘기를 듣는 놈이 내가 말하는 거를 지겨워하든 지겨워하지 않든 내가 말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네가 지겨워하냐 지겨워하지 않느냐가 내가 말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즉 너가 뭐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나의 행위는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남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남한테 영향을 받으면은 종속적인 거지. 그래서 남이 나한테 욕을 했냐 안 했냐가 내 행동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이게 같지가 않지, 일정하지가 않지. 그럴 때는 종속이라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표본 공간 전체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근원 사건들은 1, 2, 3, 4, 5, 6이 있겠지. 그때 A라는 사건을 2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A에는 2, 4, 6이라는 근원 사건이 있겠지.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그럼 B라는 사건에는 3과 6이 있겠지. 그럼 A도 B도 아닌 놈이 1과 5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세보자고.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니?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근원 사건 6개 중에서 3개니까 6분의 3이라고. 그치? 6분의 3이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지? 6분의 2 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하나만 더 적어볼게. 그러면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B가 아닌 놈이 4개니까 6분의 4라고, 그치? 6분의 4는 3분의 2가 되겠지? 이때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내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식은 독립이라는 정의하에서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A와 B가 독립이면 요 조건을 항상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A 교집합 B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A 교집합 B는 따라서 6분의 1이야. 근데 이 놈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냐고. 자, A의 확률이 여기 있지? 2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이지? 따라서 같다고. 따라서 A와 B는 덮어쓰기 A와 B는 독립이다 이런 얘기지. 왜 독립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 식을 만족하면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A와 B는 독립이라고. 알겠어?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독립과 종속을 좀 다른 용어로 이해를 해볼게. 자, 지우고 다시 써보자. 빨리빨리. 이런 방식도 여러 번 하면 좀 지겹겠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비교하는 예로 복원, 비복원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어. 자, 어떤 주머니에 구슬이 있는데 흰색 구슬 2개, 그리고 얘는 무슨 색 구슬이야? 파란색 구슬이지? 야, 씨를 구슬이 이게. 자, 흰색 구슬 2개, 파란 구슬 2개가 있다고 쳐보자. 처음 구슬을 하나를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로 구슬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걸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2지? 근데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도 얼마야? 4분의 2지? 그런데 A의 여사건, 즉 파란 공이 안 나올 확률도 얼마야? 4분의 2지. 근데 A가 나오든 안 나오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해? 변하지 않지? 종속을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공을 꺼냈다가 다시 안 집어넣는다고 쳐보자. 그게 비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처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인데
여기서 파란 공을 하나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3개 중에 하나는 3분의 1이라고. 근데 처음에 파란 공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것도 4분의 2지. 처음에 파란 공이 안 나왔다는 것은 흰 공을 꺼냈다는 얘기니까 남은 공 3개 중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고. 즉 B의 확률이 A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즉 A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종속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용어를 만들었겠지. 즉 앞의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종속, 영향을 받지 않으면 즉 앞에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B는 A와 독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배반 사건은, 자 다시 여러 사건을 비교할 때 그 사건의 종류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배반 사건은 종속일까 독립일까? 배반 사건은 A와 B가 일어날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경우라 그랬어. 근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닐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게 배반 사건인데 얘는 다음을 만족하니?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라면 얘와 얘를 곱해서 0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곱셈과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따라서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라고. 즉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이란 얘기야.